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 논단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씨의 복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복귀에 관한 기사를 보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 왕의 귀환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을 잃었던 왕이 악의 무리를 섬멸하고 권력을 되찾는 뻔한 줄거리를 가진 이 판타지 모험 영화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봉 5일 만에 무려 2억 6,4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답니다. 성공한 영화는 수많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제작진에게는 풍족한 보상을 줍니다. 흥행산업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으며 사업에도 크게 성공해 스스로를 입증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선선히 양보하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떠오른 그는 한때 많은 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며 독일로 떠났죠. 이제 1년이 돼 간답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 일부의 평가인 듯 합니다. 그의 귀환이 왕의 귀환처럼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나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안철수의 귀환은 흥행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치는 꿈과 상상이라기보다 현실이자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 개인의 인품이나 능력보다 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왕의 귀환처럼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 과학과 기술이 경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을 독점 혹은 과점하던 노동조합이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대중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중자본은 자본과 금융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기능과 관계는 본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의 민주제는 양당 체제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군소 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세력은 약하고 이념 역시 양당의 어느 한쪽에 가깝습니다. 양당은 자본과 노동을 각각 지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기능과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도록 길을 만들고 터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철수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의 민주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패입니다. 양당 체제의 모든 문제는 결국 부패로 귀결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다만 생존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생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패는 효율적인 생존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패는 불공평한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불평등도 문제지만 불공평 때문에 초래된 것은 더더욱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체제는 부패를 합법화함으로써 대의 민주제까지 한계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인류는 이 한계를 극복해
부패에 따른 불공평한 불평등을 막고 공평한 불평등까지도 완화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의민주주의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혁신은 필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를 만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인터넷을 생각했습니까?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했던가요?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플랫폼은 처음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노력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입니다. 이것들은 스스로 그러한 것, 자연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 혁신도 무의 자연이자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필연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을 활용하되 우리 유권자가 전문가를 통제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전문 지식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선호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4, 27, 28, 31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생산한 전문 지식을 우리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죠.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정수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연임을 제한해서 국회의원의 권력과 특혜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이익도 많아지는 사업입니다. 시민 권능화도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권력보다 강한 주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으로 투명하고 평등하고 정직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품앗이 민주주의인 시민 권능화가 가능한 기술 기반이 만들어진 것 역시 필연이자 무의자연입니다. 큰 바위 얼굴도 떠오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유년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은 전설을 믿어 그 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평생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동안 부자, 장군, 정치인, 시인 등 이름난 마을 출신들이 방문하지만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시인이 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큰 바위 얼굴이 돼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치를 봉사로 행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자본과 노동이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진보니 보수니 좀스러운 구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철진한 진영구호를 외치는 정치인을 뒤쫓아 푼돈이라도 얻으려는 비루함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투명하고 평등하고 정직하고 자유로운 주권자로서 각자가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것, 이것이 무위자연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우리 모습입니다.